엄마는 아이들을 뒤로 한 채 일터로 나왔습니다. 아직은 둘째가 어려서 고정적인 일을 구할 수 없는 엄마. 그래서 매일매일 일이 있는 곳이라면 뭐든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답니다. කුරුඳ සුද්ධ කරන්න ඕනනේ. කුරුඳ පළදාව වැඩි වෙන්නේ. 계피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의 원료로 사용되는데요. 주변에 잡초가 많아 일일이 손으로 제거해줘야 한답니다. 농사일을 해본 적이 없어 힘에 부칠 때가 많은데요. 일당으로 단돈 3,000원을 벌더라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අත්‍යත් කොරියාවේ ගිහින් ඉතින් දුක් විඳලානේ සල්ලි හම්බ කරන්නේ. ඉතින් මම සල්ලි චුට්ටක් හරි හොයන්න ඕනේ. 무더운 날씨에 힘들지만 낯선 땅에서 고생하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면 뭐든 해야 하는 거죠. 그 시각 바다 일을 마치고 육지에 있는 전복 양식장에 돌아온 아빠. 그런데 숨 돌릴 틈도 없이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수아르, 오늘 한 10칸 따면 돼. 네. 그러니까 센터하고 네. 약 잘하고 네. 바닥하고 깨끗하게 네, 상처 알았어요. 안 나게 잘 따야 돼. 네, 알았어요. 알았어? 겨우내 실내 양식장에서 키운 전복 종자는 날씨가 더 따뜻해지기 전에 바다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실내 양식장 바닥에 붙어있는 이 작은 전복들을 상하지 않게 조심히 다뤄야 하는 거죠. 잘 조심해. 네, 전복 안 갈게. 네, 알았어요. 이거 전복 3일이에요. 얼마나 해야 돼, 얼마나? 네, 다 3일. 어머, 이게 다 오늘 이사할 전복들이라고요? 정말 힘들겠어요, 아빠. 너 바다에 안 좋아요. 조심, 이거 전복 내려. 바닥에 붙어있는 전복 종자를 따는 일은 어느 일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힘 조절을 잘 못하면 전복이 상하거나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진공이. 네, 잘 따야지. 봐봐, 이렇게 사시미를 떠버렸잖아. 잘 따. 네, 이러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엄마는 이렇게 하지 마. 네.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하지만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 열심히 움직입니다. 사람들도 아빠가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다는 걸 알고 있답니다. 네,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그말은 네. 아까 안 해서 미안해. 네, 죄송. 어디서 네. 왔어? 이란가에 왔어요. 네, 애기는 있어? 있어요. 오늘 애기 있어? 그래? 총각 같은데? 네? 생각 같은데. 결혼했어? 네. 세상. 총각 같아. 어머. 애가 몇 명이야? 이거 아들래? 10살. 10살하고. 네. 또 있어? 또 있어요. 그래? 네, 몇 살인데? 네, 10살, 2살, 10살. 네. 언제 만들었어? 아이고 어머님들 짓궂기도 하셔라. 이거 몰라요. 밤에 만들었어. 밤에 아니에요. 아침에. 애들 보고 싶겠다, 그치? 네, 많이 보고 싶어. 많이 먹고 싶어요. 네. 아이들 얘기를 하며 한바탕 웃었더니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새벽 일찍 일을 나가고 사시은 혼자서 능숙하게 등교 준비를 합니다. 아유 정말 보면 볼수록 아빠랑 붕어빵이네. 얼마 전 아빠가 새로 보내준 축구공을 보물단지처럼 들고 가는 사씨. 학교에 간다면서 새 축구공은 왜 가져가는 거야? තාත්තා ගොයිද මම එක ආසයි ඒකද මම එක අරන් යනවා ඉස්කෝලේට බෝල ගන්න. 아, 낡은 공은 연습용이고 이건 자랑하려고 가지고 가는구나.
아침 7시 30분. 스리랑카의 학교는 이렇게 일찍 일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교실이 사시세계 아주 특별한 공간이라고 하네요. අපේ තාත්තා මේ ඉස්කෝලේට මමත් කැමති වුණා. තාත්තා මේ ඉස්කෝලේට ආවින මමත් මේ ඉස්කෝලේට එන්න. 학교에서 아침을 먹는 모습이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렇게 아빠가 공부한 교실에서 생활할 때마다 아빠가 곁에 있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원래 이렇게 아침마다 밥을 먹어요? අද ජාතික කියලා පරිසරය ගිය කියලා තමයි කැම කන්නේ. හැම කාලේ තමයි වැඩ පටන් ගන්නේ. 아침도 든든히 먹었으니까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해 볼까? 그런데 집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와 형이 없는 걸 알고는 둘째 리시시 떼를 부리기 시작한 거죠. 할머니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소용이 없네요. 연로한 할머니 혼자 어린아이를 돌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고 걸음을 옮기는 할머니의 몸이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할머니 마음도 모르고 리싯은 엄마와 형만 찾네요. 아유, 리싯 그만 울자. 리싯이 애타게 찾고 있는데 형 사싯은 친구들과 축구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네요. 엄마도 일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새벽 재단 공장에 나가 일을 하는 엄마. මගින් නැවත එක පාට පිට ගිහින් කොහොමද? 산후조리를 하고 이곳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한 엄마. 오랫동안 육아만 해왔던 터라 기술 배울 시간이 없어 모든 게 서툴기만 합니다. මං ඉච්චර වැඩක් ලොකු වැඩක් කරන්නේ නේ. මහන්නෝ නම් පඩි වැඩි. පොඩි පොඩි වැඩනේ කරන්නේ. ඒ හින්දා. 비록 많지 않은 월급이지만 엄마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껴서 아빠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පුළුවන් නේ? 새벽부터 점심까지 쉼 없이 이어진 작업이 끝나고 드디어 퇴근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한숨 좀 돌리면 좋으련만 이를 어쩌죠? 엄마 집에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리싯은 여전히 울음을 그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우 리싯 할머니 속이 새까맣게 타시겠다. 때마침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품에 안기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울음을 뚝 그치는 리싯. 아유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아빠처럼 오랫동안 돈을 벌며 외국에서 홀로 생활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무릎도 병이 난 거죠. ඉතින් මමත් පිටරට ගිහිල්ලා ඔය විදිහට දුක් විඳලා ඉතින් ජීවත් ආවොත් ලස්සනට ඉන්න. ඒ කුමාර ගැන ගොඩක් දුකයි. එයා පිටරටලා ජීවත් වෙන මාරු දුක් විඳිනවා. 홀로 먼 곳에서 고생하는 아빠 생각에 할머니 가슴엔 눈물이 마를 데가 없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하루 일과가 끝나고 퇴근을 한 아빠. 동료들과 헤어져 숙소에 홀로 남을 때면 가족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දරු දෙන්නයි නෝනා ඉතින් බලන්න ඕන ඉක්මනට. එයාලා බලන්න ඉතින් ඉක්මනට ලංකාවට යන්න ඕන. ඊළ බලන්න ඕන. 그 시각 학교에서 돌아온 사씨.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니? ෆුට්බෝල් ගේම් එකක් ගන්නවා. යේ! 어머, 이동국 선수 아냐? 한국 축구 선수도 알아? තාත්තා මට මේ ඉදොංගන මේ හොත ඒ රටේ නැෂනල් ටීම් එකේ නායකයෙක් කියලා කිව්වා. මම ෆුට්බෝල් වලට කැමතිද මම එයාටත් කැමතියි.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축구로 달랬다는 사씨. 하지만 아무리 축구가 좋아도 사실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완전히 달래지지는 않습니다. 공을 차면서 웃어주던 아빠. 그래서 아빠가 못 견디게 그리울 때는 이렇게 아빠와 함께 찼던 낡은 공을 꺼냅니다. බෝල් ටිකක් ඩැමේජ් වෙලා ඒ තාත්තා මට එහෙ ගියාම බෝලයක් කරන් දෙනකො මම ඒකම මේකෙන් සෙල්ලම් කරනවා. 낡은 공이지만 아빠의 채취가 느껴지는 거죠. කරකෝල් එකක් තාත්තගේ. හලෝ තාත්තේ. ෆුට්බෝල් එකේ මේ හම්බුනේ? ඔය හම්බුණා. එහෙම සෙල්ලම් කරනවයි? ඔය එකේ සෙල්ලම් කර කර හිටියේ. එහෙමයි? දැන් උදොංගේ ගැන එහෙම දන්නවයි? ඔව්. එහෙමයි? ඔව්. ඔය තාත්තේගේ. තාත්තේගේ තාත්තා. ගෝමී ඔයට. තාත්තා. තාත්තේගේ. 에? 아빠는 리씨드 얼굴이 보고 싶은데 මේ තාත්තා බුල්කෑවද? 오늘도 둘째 리씨드 얼굴을 제대로 보기 어려울 것 같네요. ඇහෙන්නේ නැද්ද පොඩ්ඩක්? නෑ වගේ මොකක් හරි වෙන්නේ. ඇහෙනවද පොඩ සද්ද වැඩි කරගන්න. ඇහෙනවනේ කියන එක. 설상가상으로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 전화가 끊겨버리고 맙니다. ගොඩක් දුකයි ඉතින්. එයාලත් එක්ක කතා කරනකොට. 오늘따라 더 아쉽고 마음이 허탈해집니다. 한참을 앉아있다가 늦은 저녁을 준비하는 아빠. 며칠 전에 만들어 놓은 고향 스리랑카에서 먹던 음식을 다시 데웁니다. 혼자 밥 먹는 일이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오늘따라 힘들고 참 외롭습니다. 혼자 밥 먹었어요. 가족들이 많이 생각해요. 엄마 음식 먹고 싶어요. 이거 많이 먹고 싶어요. 이거 음식 안 좋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도란도란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었던 그 시절. 아빠는 그 시간이 점점 더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엄마는 오랜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 근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아빠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죠. 사실은 자주 이곳에서 아빠와 함께 연을 날렸습니다. 동생 리씨처럼 어릴 때부터였죠. 아빠와 연 날리는 추억이 없는 동생 리씨. 오늘은 형 사시 씨 아빠를 대신해 동생에게 하늘 높이 나는 연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빠처럼 멋지게 연을 날리고 싶었는데. 연 날리기도 역시 아빠가 있어야 재밌나 봅니다.
මට හරිම දුකයි. තාත්තා ඉන්න දවස්වල නම් ගොඩක් උඩ ගියා. එතකොට නම් හරි සතුටුයි. හරි පුතේ අපි තාත්තාම සරුංගල යවමු. මල්ලි ඔයා දැක්කේ නෑනේ සරුංගලේ යනවා. අපි තාත්තාවම යමු. 네. 3년 전 멈춰버린 아빠와의 추억. 가족은 간절히 아빠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립니다. තාත්තා දැක්කමත් මෙයා ඉතින් අඬන ගණී කියලා මං හරි බයෙන් ඉන්නේ. අඬ ගන්න එකක් නැති වෙයි. ඒ නිසා තාත්තට මුගස්සන් ඉක්මනින්ම බලාගෙන ඉන්නේ. 언젠가 이 바닷가 모래사장에도 예전처럼 아빠의 발자국이 새겨지겠죠. 바닷가 옆에는 아빠와 늘 같이 다니던 절이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자주 기도를 했던 곳이죠. 사시은 뭘 빌었니? අපේ තාත්තා හොඳින් ඉන්නේ කියලා මට ශිෂ්‍යත්වය පාස් වෙන්නේ කියලා. 사시의 간절한 기도가 바다 멀리 저 건너에 있는 아빠에게도 전해졌을 것 같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은 날 아빠도 저를 찾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러 온 것이죠. ගෙදර අයට හොඳින් ඉන්න පුළුවන් වෙන්නේ නැහැ. අපේ වැඩ කටයුතු මුල කරගෙන යන්න. ගෙදර දරුවන්ට ඕන්ට කිසිම කරදරයක් නැතුව ඉන්න පුළුවන් වෙන්නේ නැහැ. ප්‍රාර්ථනා කරා. 가족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동생 리싯을 위해 놀잇감을 준비하는 형 사씨. 그런데 리싯은 밖에 있는 다른 게 더 관심이 가나 보네요. 변덕쟁이 동생 다루는 솜씨가 제법이죠. 아빠가 놀아주던 걸 잘 기억한 덕분이겠죠. 듬직한 형 사시시 동생이랑 놀아주는 사이. 엄마는 그동안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밖에서 일하랴, 집안일 하랴,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랍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아빠를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버티는 엄마. 아빠가 없는 동안 집안은 엄마가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말썽꾸러기 둘째 리싯이 웬일로 조용하다 싶었더니 이 녀석 낮잠 자고 있었구나. 그런데 사싯은 보면 볼수록 정말 기특하네요. 좀 놀아도 될 텐데 할머니를 위해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사싯. 아찌 오늘 사니거든. තනි පැත්තෙන්ද මට ගන්න ආච්චික. උඩා සම්පන්දේ. 아빠가 안 계시지만 가족은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토닥이면서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아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가족에게 아빠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한국에 있는 아빠의 모습. 지금까지 추억 속에 있던 아빠의 모습과 많이 다르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고될 거라는 걸 어렴풋이 생각은 했지만 힘들고 지쳐 보이는 아빠. 아빠의 어깨에 들이운 힘겨운 시간의 무게가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අම්මව මතක් කරනවා. නෝනා සහෝදරයව මතක් කරනවා. ඒකට තමයි ඉතින් ගොඩක් අමාරු. නැත්තම් ඉතින් ඉපදුණු දවසේ ඉඳන් ලොකු පුතත් එක්ක හිටියා. ඉපදුණු දවසේ ඉඳන් එයා මම විදිහට දැක්කා. පළවෙනි විනාඩියම එදා ඉඳලා ඉතින් මං කොරියාවට නිකන් මේත් එක්ක හිටියේ. හැමදාම හැම වෙලාවෙම ඉතින් වැඩ එනකොටත් ඉස්කෝලේ එක්කන් ගියත් මං නිකන් ආවෙත් මං 말을 잊지 못하는 아빠.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빠는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아빠의 마음을 사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තෙල්ල පුතේ මම ඔයාව දැක්කේ නෑ. මං එනකොට එයා ලොකු වෙලා ඉඳීවි. ආට සෙල්ලම් බඩුත් අරගෙන මම ඇත්තට ඉක්මනට එනවා. හරිසෙන් ඉන්න බලන්න ඉතින් ලංකාවට ගිහලා පොඩි පාටියක් හරි යාළුවන්ට දෙන්න ගිහපු කාලෙක. දැන් ගිහලා තමයි ඉතින් දැන් සල්ලි පොඩ්ඩක් තියෙන හින්දා ඉතින් ගේත් හදාගෙන අලුත් ගෙදරකට ගිහිල්ලා ඒක කරන් තමයි ඉතින් බලාපොරොත්තු වෙන්නේ. අම්මේ අම්මත් රටේ හිටියා. මම දන්නවා ඉතින් ඒ කාලේ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아는 할머니. 그 아픔을 아들까지 겪어야 하는 현실에 마음이 미어집니다. 영상 편지가 끝날 무렵 부탁이 있다며 말을 꺼내는 사씨. ඔයා අපේ තාත්තගේ වීඩියෝ එක අපිට පෙන්නුවා. අපේ වීඩියෝකුත් ඔයාට අපේ තාත්තට පෙන්වන්න පුළුවන්ද? 이 카메라로 촬영해서 주시면 돼요. 네. ඔය කැමරාවේ වීඩියෝ කරගෙන දුන්නා නම් ඇති උදව් කරන්න පුළුවන්ලු නෑ. ඔයාලා විතර 사시 씨 직접 찍은 아빠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네요. තාත්තා බලන්න ආසේ මල්ලි. තාත්තා බලන්න ආසේ. 한 번도 동생을 본 적 없는 아빠를 위해 자신보다는 동생을 카메라에 담기 바쁩니다. මල්ලි තාත්තා බලන්න යන්න කැමතිය? තාත්තත් එක්ක තාත්තා ගාවට යන්න කැමතිය? තාත්තට ගාවට යන්න කැමතිනේ? පිටින් යන්න කැමතිනේ? මල්ලි. 제대로 된 영상 통화 한 번 하기 힘들었던 아빠.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정말 힘이 되겠죠?